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기초연금 개편 논쟁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소식을 들으신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앞으로 내가 기초연금 못 받게 되는 건가? 나는 이미 받고 있는데 줄어드는 건가? 오늘 영상에서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현재는 기초연금이 어떤 제도인지 먼저 알아볼게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에서 소득과 재산을 따져서 하위 70% 정도에게 지급하는 제도예요. 쉽게 말하면 노인 10명 중 약 7명은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나이가 들면 대부분 받는 돈처럼 생각하시는데 사실 정확히는 누구나 받는 돈은 아니에요. 소득도 보고 재산도 보고 국민연금도 보고 금융자산도 봅니다. 집이 있는지, 예금이 얼마나 있는지, 부부가 함께 사는지,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는지에 따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를 합쳐서 계산한 걸 소득 인정액이라고 불러요. 2026년 기준으로 연금 신청이 가능한 금액 기준 알려드릴게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소득 인정액이 월 247만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고요. 부부가 함께 사시는 경우는 월 395만 2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소득 인정액이라는 게 단순히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 보는 게 아니고 근로소득, 국민연금, 재산, 금융자산, 부채 같은 것들을 모두 합쳐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는데 왜 못 받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 계산 방식 때문이에요.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집도 일정 방식으로 소득으로 환산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 생활이 빠듯해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다는 점이 여러 불만 요소 중 하나이기도 하죠. 기초연금 논쟁이 다시 커진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고령화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빠르게 늙어가고 있고 65세 이상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는 더 많아질 예정이죠. 받는 사람이 늘어나면 당연히 예산도 늘어나겠어요. 두 번째는 예산 부담입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지금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 기초연금이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지금처럼 넓게 계속 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나온 겁니다. 물론 이 질문을 기초연금을 없애자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보다는 지금 방식이 지속 가능한지,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자는 거죠. 이게 바로 문제의 핵심 숫자입니다. 지금 현재 기초연금이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8%인데 이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 2048년에는 6%까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지금의 거의 2배가 되는 거죠. GDP 대비로 봐도 0.79%에서 1.7%로 늘어납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기초연금에 이렇게 큰 비중이 들어가면 다른 복지나 교육, 의료, 청년 지원 같은 데 쓸 돈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조를 그대로 가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예측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숫자가 논쟁을 촉발시킨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제 논쟁의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크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처럼 넓게 주는 방식이죠. 65세 이상 노인 하위 70%라는 틀을 유지하고 많은 노인분들한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죠. 장점은 노인 대부분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고 복잡하게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적다는 거죠. 두 번째는 더 어려운 사람에게 집중하는 방식이에요. 대상을 줄이거나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대신 정말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자는 거죠. 두 방식 모두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논쟁이 되는 거겠죠. 어느 것이 무조건 옳다라고 할 수 없는 문제고 이 선택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노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A씨는 집도 없고 국민연금도 거의 없고 자녀 도움도 어렵습니다. 월세를 내고 병원비를 내고 식비를 내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이 거의 없어요. 이런 분들한테 기초연금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고 생계 그 자체겠죠. B씨는 반대로 집도 있고 국민연금도 어느 정도 받고 자녀도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요. 물론 B씨도 노후가 불안할 수 있지만 A와 B씨가 같은 수준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초연금 개편 논쟁의 출발점입니다. 물론 이걸 단순하게 B씨는 안 받아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B씨도 평생 열심히 일하고 세금 내면서 살아온 분이니까요. 이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죠. 논쟁 결과로 나온 분석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중 기준 중위소득 50%를 넘는 분이 약 182만 명, 전체 수급자의 24.68%라는 수치가 나왔어요. 이 숫자를 근거로 더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앞으로 기초연금이 어떤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지 말씀드릴게요. 크게 세 가지 방향이 논의되고 있어요. 소득과 재산을 더 정교하게 보고 정말 어려운 노인분들한테는 더 두텁게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에게는 지원을 줄이거나 제외하는 방향입니다. 물론 제도가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아요. 지금 받고 계신 분들이 갑자기 못 받게 된다는 뜻은 아니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바뀌든 흔들리지 않는 노후 구조를 내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 50대, 60대 초반이신 분들이 65세가 되었을 때는 지금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연령대별로 말씀드릴게요. 50대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꼭 확인을 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그냥 남들만큼 나오겠지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확인해보면 생각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요. 특히 중간에 사업을 하셨거나 주부기간이 있으셨거나 소득신고가 낮았던 기간이 있으면 예상액이 낮을 수 있죠. 두 번째로는 노후 생활비를 현실적으로 계산해보세요. 나이 들면 돈이 덜 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막상 살아보면 병원비나 관리비, 경조사비, 손주 용돈 등 생각보다 많이 나갈 수 있어요. 젊을 때보다 줄어드는 지출도 있지만 늘어나는 지출도 있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면 감사하게 받되 그것 없어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절대 늦지 않으셨어요. 60대 분들은 지금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소득 인정액이 실제로 얼마인지 확인을 해보세요.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부부가 같이 사시는 경우에는 부부 기준으로 수급 가능성을 점검해 보시고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이면 그 돈을 생활비에 그냥 섞어버리지 말고 이 돈은 관리비 그리고 약값에 쓰는 돈이라고 용도를 정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70대 이상 분들한테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산을 자녀에게 넘기기 전에 내 병원비와 간병비를 먼저 남기시라는 겁니다. 부모 마음으로는 자녀를 도와주고 싶으시죠. 하지만 집을 넘겨주고 나면 내 노후 선택권이 확 줄어들 수 있어요. 나중에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요양원에 가셔야 할 때 내 마음대로 결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죠. 노후에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선택권입니다. 내 통장에 현금이 있어야 선택권이 있고 자녀 눈치를 덜 보실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를 너무 큰 자산의 문제로만 생각하세요. 10억은 있어야 되나? 집 한 채면 충분한가? 이런 질문들이요. 물론 자산의 총 규모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노후에서는 매달 내가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 그 현금 흐름이 훨씬 더 중요해요. 물론 자산 규모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노후에서는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매달 얼마 나가는지 그 현금 흐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노후 현금 흐름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가장 안정적인 국민연금, 본인이 준비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그리고 기초연금, 마지막으로 월세나 이자 같은 수입입니다. 여기서 기초연금은 세 번째에 있어요. 절대 첫 번째가 아니죠. 먼저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구조를 잡고 기초연금은 추가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자산은 많아 보여도 매달 쓸 돈이 부족하면 매일매일이 불안해요. 집만 있고 현금이 없는 분들이 대표적인 경우죠.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세 가지로 압축해 드릴게요. 기초연금 제도는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당장 모든 사람들이 못 받게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지금 받고 계신 분들이 갑자기 제외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앞으로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특히 지금 50대 분들이 65세가 되실 때는 지금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둘째로 기초연금은 중요한 안전망이지만 내 노후 생활비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연금 예상액을 확인하시고 현금 흐름 구조를 먼저 잡으셔야 됩니다. 셋째로 가장 좋은 노후 대비는 제도가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기초연금을 받으면 감사하게 받되 못 받아도 무너지지 않는 노후를 꼭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만큼 안정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